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9일입니다. 이제 총선까지 5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종로에 출마를 해서 그런지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폭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인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영입한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에게도 선대위원장직을 요청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이게 좀 희극적이라고 그럴까요? 비극적이라고 그럴까요? 희화화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 김종인 씨는 무슨 나이가 80입니다. 이분의 행적을 보면은 갈지자입니다. 2012년에는 박근혜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또 그때 경제민주화, 그전부터 이야기하던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시장경제 신념과 맞지 않아서 결국 중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2016년 총선 때는 문재인 씨에 의해서 영입되어 가지고 이 민주당 선거를 총괄 지휘를 했습니다. 그건 아주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4월 총선 때 당시에 새누리당이 크게 지는 때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친문재인 세력이 김종인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니까 대통령 후보에 나서겠다고 했다가 곧 접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미래통합당 선거 간판으로 영입을 하면은 우선 미래통합당의 정체성이 뭡니까? 자유시장경제, 반공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유권자들에게 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표를 달라고 하면은 유권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서 하겠습니까? 표를 주고 싶어도 김종인 보기 싫어서 안 주겠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장한 경제민주화라는 거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는 민주화의 대상이 아니죠. 스포츠 민주화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군대도 민주화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민주화, 김종인 씨의 경제민주화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낭비적 복지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승민 의원은 더 달리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데 1등 공선이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문재인 세력과 손잡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데 1등 공신 두 사람, 김종인, 유승민을 앞세워가지고 문재인 정권 심판합시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됩니까? 기자들은 좋아할 거예요. 이게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민심이나 역사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자들한테 휘둘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자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하다가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유승민과 통합하라 해서 통합했더니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을 영입했는지 어쨌든 받아들여가지고 과감한 물갈이 인사를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는데도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입니다. 사실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의 이 오락가락하는 전략을 정리를 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탄핵파 유승민 세력과 연대하는 것으로 시작된 통합 전략은 지지율을 올리는 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정통 보수 세력이 무시당한 데 화가 나가지고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형호 주도의 공천은 기자들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특히 정통 보수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이주영, 김태호, 윤상현 같은 중진을 몰아내는 데만 신경을 쓰고 영입하거나 발굴한 용감하고 참신한 인사들을 선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아내는 사람이 누구다라고 신문에 막 나는데요. 그럼 그 대신 누구를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인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별로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거나 강한 인상을 주지 못한,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싸운 경력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몰아내서 인기를 얻겠다 하면 이건 공천이 아니죠. 자해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지위부를 형성했던 사람을 일종의 적폐로 몰아가지고 몰아내면은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박근혜 정권은 적폐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 아닐까요? 황교안이 김명호의 부하냐 하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공천관리위원회가 독주하고 있습니다. 공천자 발표는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최종 결정권자인 최고위원회를 대표한 황교안 대표가 해야 합니다. 김형호 공관위원장과 위원들은 대충 자유한국당에 애정을 갖지 못한 이들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점령군처럼 행사하고 있습니다. 점령군처럼. 그러니까 전 당대표, 현 국회의장, 현 정책위 의장까지 날립니다. 자학적 공천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제일 해야 될 일은, 그분이 입만 벌리면 하는 이야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 전에 자유한국당의 정통성과 정체성부터 지켜야죠. 완전히 지금 정통성과 정체성 자상실에다가 정통성 해체, 정체성 해체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대책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요. 황교안 대표는. 참 이 야당이 야당 역할을 해야 될 것은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건데요.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이른바 반일 캠페인 때도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 합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견제를 해야 될 텐데, 요사이 이 코로나 대책에 있어서도 입으로만 의미 없는 비판만 할 뿐, 유권자들에게 이게 친중 사대주의 노선으로 이런 이 결과를 빚었다 하는 그 문제의 핵심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선심 쓸 테니까 유권자들은 그러나 정신 바짝 차려서 문재인 심판해달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겁한 정치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최근에 이래도 황교안 대표를 도와주는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냐? 지역구 공천을 포기한 국민의당 안철수, 그리고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뭉칠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황교안 대표는 성의 있는 감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왜 안철수 씨하고 안 만나는지, 왜 박근혜 전 대통령 면회는 안 가는지. 그러니까 이게 총괄을 해보면 황교안 대표는 매사에 전략, 이념, 용기, 의리, 감동, 그리고 주체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과 국민을 생각해야 할 위치입니다. 야당 대표는. 더구나 문재인 정권과 같은 반대한민국 세력과 투쟁을 할 때는 항상 역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단기적 이해 타산과 언론 보도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총선에서 이기겠다면은 이겨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 지면은 정말 비참해집니다. 감사합니다.